좋아요, 구독.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월 시장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잖아요. 오늘은 소폭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이 휴장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조정이 계속될까 하는 물음들이 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장세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장이 괜찮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리듬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항상 뭐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장은 없으니까요. 네. 중간에 이제 조정이 받고 그러는데 그 조정받는 타이밍을 어떻게 잘 잡아낼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예상했었던 거하고는 좀 틀린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좋다는 뜻일까요? 근데 네. 그러니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일반적인 그런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논리들보다는 더 좋은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나타났었던 희한한 모습은 아무도 이게 보지 않던 네. 이제 뭐 은행주들이 갑자기 올라가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IT 업종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IT 업종이 뭐 10% 정도 올랐는데 이 은행주 같은 경우는 올해 수익률 보면 고가로 치면 한 20%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중소형주 뭐 은행주가 오른 게 아니라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대 금융주, 그러니까 KB, 하나, 뭐 신한, 대형주들이. 그런 애들이 그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 버렸기 때문에 올해 장세는 제가 작년에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듯이 종목을 막 고르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이 큰 종목 쪽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그런 네.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리스크가 좀 많이 높아지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경기가 턴하고 모든 장세가 이렇게 크게 바뀌는 그 타이밍에선 항상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키워드 자체는 올해의 키워드는 이 정책 변화도 있겠지만요. 금융 정책 변화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코스피를 봤을 때는 이 경기가 언제 돌아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안 돌아서면 우리는 미국 쫓아가기도 바쁜 그런 상황일 텐데 경기가 만약에 돌아서게 되면은 우리 시장이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이 많고 대외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요. 그래서 경기가 바뀌는 게 언젠가 이걸 좀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이게 공개가 됐는데 제가 그 표 가져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좀 반전이 언제 될까 이제 제가 그걸 살펴보자 1분기에 계속 이걸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월에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1월에 공개됐지만 12월 자료죠. 그래서 12월에 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붉은색이 G20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푸른색인데 네. 이게 뭐 G20이건 한국이건 뭐 거의 비슷하게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기울기는 약간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게 위축 국면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 안 좋은 게 이제 이렇게 위축 국면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제로가 돼가지고 돌다가 이제 진짜로 이제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나타나면은 주식 시장은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시장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에는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1월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이런 경기 선행지수 쪽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축 국면이 약간 줄어드는 하락 각도가 약간 줄어드는 정도의 변화는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울기가 약간 완만해진 정도인데 예. 아직 저점은 안 지나간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저점을 치면서 이렇게 제로로 이렇게 하면서 바닥을 만들면은요. 네. 그러면은 주가 그때부터 빨리 탄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언제 돌아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울기로 계속 따져보고 있는 건데 기울기나마 좀 줄어들었고 만약에 그것이 1분기 안에 제로가 돼가지고 바닥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또 주식 비중을 그때는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나 뭐 이런 경기 관련주로 더 이렇게 좀 모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표를 또 보여드리는 게
이게 이제 금융 정책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그런 수치죠. GS-CPI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꼭대기에서 이제 떨어질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게 떨어지다가 지난 연말에 약간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그래서 이때 시장이 약간 흔들렸었죠. 근데 이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고 결국에 이것도 일시적인 반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상품 가격들이 그대로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GS-CPI 지수 자체도 또다시 안정권으로 그러니까 이게 안정권이 되려면 네. 여기 1%이 아래로 뚝 떨어져야 돼요. 그게 이쪽 그 팬데믹 이전에 움직였었던 이 밴드 자체가 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로 이제 들어서면은 그다음부터는 이것도 이 표도 이제 볼 필요가 없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국채 선물 가격은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정권, 그랬었죠. 예, 중요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안정권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제 1분기에 이쪽으로 뚝 떨어지면은 이 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머릿속에서 지워도 될 그런 상황이고 지금 나타나는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지난 연말에 나타났었던 안 좋았었던 인플레이션의 반등이 다시 꺾이고 있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꺾일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봤을 때 상품 지수나 네. 뭐 BDI 지수 포함해서 운송 지수 같은 것을 놓고 보면 이것을 유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흐름을 지금 놓고 봐도 계속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뚝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막 하향으로 막 폭락을 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또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버리면 네. 상품 가격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 이머징 마켓하고 바로 직결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쪽으로 미치는 영향도 클 테고요. 그래서 이 GS-CPI 같은 경우는 조금씩 그냥 조정만 보이는 가파르게 하락하는 그렇죠. 것보다는 예. 네. 여태까지 떨어진 거는 정상화를 이렇게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떨어진 거지. 그 실제로 막 이렇게 5%에서 막 4%, 3%막 이렇게 떨어지는 일은 거의 일반적으로 이 2000년대 들어서는 거의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좀 안정 국면으로 들어서면은 우리가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반전이 되고 이거 안정되고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가 돼서 주가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좀 변곡점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확인해보는 과정 속에서 지표들을 좀 기울기 또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달 말에는 또 FOMC 회의가 잡혀 있고요. 네. 또 재무부의 또 자금 조달 계획이 이 확정되는 과정 속에서 먼저 선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보고 있는 것이 선반영이란 게 항상 중요하잖아요. 네. 주식시장에서. 근데 이달 말에 그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이 공개가 되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달러 인덱스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2월 달, 5월 달, 8월 달, 11월 달 요때에 그 FOMC 회의하고 맞물려 가지고 항상 그 재무부 쪽에서 그 자료를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이제 2분기 쪽에 이제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라는 게 결국 국채 발행 일정이죠. 그래서 그 국채 발행 일정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물량이 너무 늘어나지 않고 좀 달러를 너무 많이 흡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확정되는 순간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확정 짓기 이전에 막 프라이머리 딜러들하고 막 이렇게 그렇죠. 확률 협의를 얘기하니까.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 페드나 재무부 쪽에서. 그래가지고 전체 발행 일정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무슨 비밀을 미리 알고서 뭐 프론트 러닝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IB 쪽에서도 더 이제 발행 일정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대강 짐작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의견 교류를 하다 보면 그 자료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공개되기 이전에 이미 시장은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만약에 발행량이 많이 늘어나고 시장을 압박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선반영이 돼서 안 좋게 반영이 되겠지만 네. 지금처럼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2분기 쪽의 발행량이 그다지 불안하지 않게끔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2023년에 다시 증가하는 국채 발행 시장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서 이제 가져온 건데 이게 분기 단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
하늘 꼭대기까지 이렇게 솟아오른 거는 팬데믹 당시에 그 갑자기 이제 재정 지출을 해야 되니까 발행이 좀 늘어난 많아졌고, 것이고, 네. 예,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이 늘어났던 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이쪽에 2021년까지 계속 증가를 했지만 잠시 이 재정 적자를 줄인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줄였단 말이에요, 발행량을. 그래서 작년부터 그 달러 인덱스 쪽이 많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는 이렇게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채 발행을 막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발행을 적게 해가지고 달러를 흡수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음에 이제 다음 분기에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인가 이걸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다 참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아주 이렇게 키가 작은 막대기 있잖아요. 그렇네요. 예, 연도별로 보면 이게 다 2분기예요. 네. 그러니까 2분기 쪽은 계절적으로 계속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이게 2분기에 발행된 게 2분기에 만기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2년물이건 10년물이건 30년물이건. 네, 만기 시점이군요. 그렇죠. 그때 발행된 건 또 그때가 가지고 만기가 될 테니까 이때가 적으면은 계속 그 분기에는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쪽은 그 반대로 많으면 계속 또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2023년 1분기까지는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계속 이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는 좀 빡빡한 거죠. 이게 국채 발행이 계속 늘어나니까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작년 말에는 이 프라이머리 딜러들하고 이 재무부 쪽에서 바이백을 생각하기도 하고 실제로 네. 단행을 했잖아요. 다시 사주는 걸로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향후에 만약에 물량이 늘어나도 걱정을 별로 안 할 텐데 지금 2분기 쪽은 계속 적었기 때문에 지금 2분기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확정이 될 2분기 네. 국채 발행 일정의 양이, 양도 네. 적을 확률이 높은 것이고 적어야 좋잖아요. 예, 요즘.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에 2분기가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적을 확률이 높은 것이고 네. 지금 이 프라이머리 딜러가 미리 협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왜 올라라고 지금 다들 황당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오르기 때문에 황당한 건데 네.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어떤 해석을 하냐면 미국 시장 올라서 오른다. 그러면 미국 시장은 왜 오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오르는 것 쪽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시장 오르는 게 미국 시장이 올라서 그렇고 네. 미국 시장은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네. 근데 미국 시장 오르는 쪽에는 배경 요인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국채 발행 쪽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선반영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점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유동성이 이런 식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 적어지면은 유동성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이 1년 중에서는 보면은 작년 3분기, 4분기, 1분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이 3분기 연속으로 부담이 계속 많았었던 그 끝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2월에 저점을 형성할 수 있었던 자산시장이 저점을 형성할 수 있었던 주 요인 중에 하나는 네. 이 세 분기가 계속 압박을 하는 끝물 쪽에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완화되는 측면에서 선반영이 되면서 이제 끝물이 지나면서 시장이 많이 올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눌리고 눌리다가 이제 완화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왜 오르느냐 이상하다. 여기서 매도를 하고 빨리 시장을 떠나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지나치게 빠진 거에 대해서 정상화 과정이 일부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좀 압박을 느끼거나 뭐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에 일단 국채 발행량이 나타나는데 보통 만기 시점이기 때문에 발행량이 적을수록 좋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국채 발행량에 따라 또 주가가 선반영이 되고 따라가는 모습이다.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2분기 국채 발행량이 좋게 나오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1월 말에 그런 FOMC 회의가 열리고 이제 미국 재무부 쪽에서 발행 일정이 확정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발행된 그 과정을 놓고 보면 지난주에 이 1월에 국채 발행 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3년, 10년물, 30년물 이렇게 있었는데 그 발행이 아주 좋았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유동성도 많았고
그래서 경쟁률도 좋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타이밍을 잘 보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 내일 모레부터 20년물 또 발행 일정이 있고 팁스 발행 일정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2년물, 5년물, 7년물 그다음 FRM 발행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마다 좀 시장이 흔들리고 할 수는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것은 단기 조정이지 실질적으로 그 뒤에 펼쳐질 이 월말에 공개되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물론 월말에 공개된 자료가 아까 선반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공개되면서 또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그것은 하나의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 아주 크고 긴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분기짜리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선반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반영이 되고 실제로 그 뉴스가 됐을 때 만약에 어떤 조정이 나타난다. 네. 이 월말에 어떤 조정이 나타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선반영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회로 좀 이용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타이밍을 이용하자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그런 국채 발행 일정 때마다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고 선반영된 거에 반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만 있다라면 근데 그 대응을 하려면 이 배경 요인들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오늘 그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 어떤 시장의 흐름이 갑자기 조정이 나타나도 놀라지 않고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자산 시장 흐름에 있어서 그 국채 흐름 같은 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파악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정도는 좀 머릿속에 좀 가지고서 시장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